자, 우선 이런 거 있었죠. 우리 대리할 때. 자, A가 이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B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자, 임의 대리인. 근데 B하고 계약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으면, 자, 대리인이 사기 당했으면 그 취소할 수 있는 계약 맞죠? 예? 근데 취소는 대리인이 자기가 취소하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이 취소하려면 본인, 이 사람의 수권이 필요하죠.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 부여받아야 되죠, 그죠? 아시죠? 자, 임의 대리인은 자기가 직접 취소하겠다 안 됩니다. 본인의 수권이 필요해요. 근데 A 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분양하는데 분양을 말이죠. B 대행업체에다가 여기다가 맡겼습니다. 분양을 맡긴 거예요. 그럼 이쪽은 임의 대리 맞습니까? 맞죠? 맡긴 거니까. 그래서 분양 대행업체가 이제 C, 뭐 D, E, F 이런 사람들과 분양 계약을 하겠죠, 그죠? 자, 분양 계약을 하는데, 근데 이쪽에서 말이죠, 해제할 사유 또는 취소할 사유가 생겼다. 이런 경우라면 해제하더라도 취소하더라도 이자가 해야 돼요. 맞죠, 그죠? 이자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분양 대행을 맡겼다면은 이거는 아주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제권, 취소권 이거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이쪽에 특별 수권 필요 없대요.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바로 뒷페이지 보시면 바로 뒷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아파트 등 건물의 분양 업무, 자, 분양 업무에 관한 대리권 수여받은 자. 여기가 바로 분양 대행업체죠, 그죠? 이해됩니까? 분양 대행업체입니다. 그 업무 범위에는 분양 계약의 취소, 해제에 관한 권한이 포함된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A와 B 간의 계약이 누가 했든 간에 이 계약이 취소가 되어버리면 서로가 받은 것은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뭐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 맞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근데 여기가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면, 예컨대 미성년자라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예컨대 받은 돈은 100이어도 이미 30원 써버렸다면, 낭비했다면 70만 돌려주면 돼요. 그죠? 근데 이 금전상의 이득은 현존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현존 이익이 70이다라고 해서 이것만 돌려주려면 30원 다 썼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얘가 입증하기는 힘들겠지만 변호사가, 그죠? 이쪽 변호사가 30원 이미 다 쓰고 없습니다. 라고 증명해내야 돼요. 그죠? 증명 못하면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3번입니다. 괄호 3번. 두 번째 줄 끝에, 자, 두 번째 줄 끝에 이득자가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증명 책임이 이득자에게 있는 것은 제한 능력자나 의사 무능자가 현존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래요. 자, 제한 능력자가 현존 이익을 반환할 때도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뒷페이지 일부 취소. 자,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일부만 취소했습니다. 이러면 이거 전부 다가 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분은, 이 부분은 기부 찬합 대상 토지입니다. 근데 관할 시에서, B시에서 법규 오해로, 법규를 잘 몰라가지고 오해로 전체 땅에 대해서 기부 찬합 의무가 있는 걸로 착오를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부를, 이 땅 전부를 시에다가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없는 땅이었어요. 요것만 주면 되는데 이쪽에서 전체 땅이 기부 찬합 의무가 있는 걸로 공문 보내오는 바람에 그런 줄을 믿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 A가 우선 요 부분 정리한 것, 그것만 취소하는 것도 어때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하겠습니까? 일부 취소. 가능하겠죠, 그죠? 자,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원칙적으로 일부를 취소하면은 전부 다가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다만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또는 목적물의 일부가 이렇게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이쪽만이라도 효력은 그냥 유지하겠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요 일부, 요 부분 정리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160페이지 제일 윗줄 보시면 일부 취소도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일부만 취소해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걸 유지하겠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다시 뭐라 그랬죠? 자, 요 부분, 요 나머지 부분의 정의는 그냥 효력을 유지하겠다, 그죠? 하겠다는 의사가 인정되면 요 나머지, 자, 일부 요 부분 정리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거는 어떤지. A 소유 상가 건물, B가 임차인이고, 임차권에 관해서 C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면서 이 임차권을 이쪽에다가 양도합니다. 임차권 양도 계약. 근데 C가 말이죠. 이 권리금 계약은 내가 차고 다니면서 요것만 취소하겠답니다. 자, 어떻습니까? 판례가 안 된대요. 이 경우는, 자, 이 권리금 계약은 이걸 기초로 해서 있는 계약이죠. 또 이거 없더라면 임차권 양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권리금 안 받는다면 임차권 양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서로 조건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일부만 취소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판례 B번입니다. 임차권 양도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그 전체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다른 하나를 의혹 안 했을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 부분만 따로 떼어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밑에 4번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한다. 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한다. 자, 우리 그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 A가 B에게 강박을 가해서 이 땅을 파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가 강박 당했으니까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거 포기해버리고 추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맞습니까? 다만 추인하려면은 강박 상태 벗어났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강박 상태 벗어났어야 돼요. 자, 추인하려면은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여전히 겁먹은 상태에서는 추인한다 아무리 말해도 추인 안 돼요. 맞죠?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자유로운 상태에서 추인한다 해야 추인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거, 취소권 존재, 이걸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내가 취소버리고 이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약이다. 그럼 사실 알면서 추인한다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취소권의 존재, 즉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다. 이거 취소 가능하다. 이거 취소 가능한 거다. 이걸 알고 해야 된다, 그죠?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무효행위 추인할 때하고 사실 뭐 거의 비슷해요. 자, 무효행위 추인할 때도 아까 무효행위 추인할 때도 요건이 첫째는 무효 원인 종료, 그죠? 또는 무효 사유 제거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효인 것을 알고, 맞죠? 그죠? 사실 똑같은 거죠, 그죠? 거의 같잖아요, 사실상. 자, 무효행위 추인할 때도 무효 원인 종료 또는 무효 사유 제거, 무효 원인 소멸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효인 걸 알고 해야 돼요. 이 계약 이행 안 해도 괜찮은 계약이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도록 하겠다. 그래야 추인입니다. 이것도 자, 취소 원인 종료되고 난 다음에 즉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 상태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 추인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A가 있고 미성년인 자가 있고 미성년입니다. 18세 미성년인 자, 이 아들이
자기 물건을 B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부모 동의 안 받고 했습니다. 안 받고 했으니까 미승인인 자가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가능하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권 포기해버리고 추인하겠다도 가능하지만 성년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년되고 난 다음에. 다만 성년되기 이전이어도 법정 대리인 동의받으면 가능해요. 부모 동의받으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도 이걸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권 포기해버리고 추인하겠다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원래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하라 그랬어요. 취소 원인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취소 원인 종료 이 말은 얘가 성년되는 겁니다. 얘가 성년돼 버리면 법정 대리권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면 취소권이고 추인권이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하라. 이 조문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적용 안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 기억하시고 취소 원인 종료 후에 그다음에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다는 거. 다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하라. 요 요건은 적용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 이번에 관로 1번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 즉 제한 능익자는 그 능익자가 되고 난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당한 자는 그 상태에 벗어난 뒤에 해야 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밑에 관로 2번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것을 알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면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 자, A가 이 땅을 가지고 B를 속여서 팔았습니다. 이자가 나중에 속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속은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취소 원인이 종료된 겁니다. 그죠? 속은 사실을 알았다. 취소 원인 종료되고 난 다음에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바로 추인한 걸로 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죠? 자, 법정 사유가 뭐죠? 첫째, 자, 속은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취소 못해요. 맞죠? 그죠? 자기 채무를 뭐 했습니까? 이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속은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취소 못해요. 자, 이행 청구했습니다. 이행 청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다 외웠죠, 이거. 세 번째 뭡니까? 경계. 기억납니까? 경계 계약. 그 다음에 네 번째, 담보, 제공. 다섯 번째, 권리, 양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강제, 집행. 이거 다 외우세요. 자, 여기서 또 이쪽에서, 자, 여기는 취소권자, 여기는 상대방 이쪽에서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데, 말하자면 이전 등기 서류를 주는데 속은 사실을 알고 있는 B가 그걸 받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자, 이자가 이전 등기 서류를 주는데 이자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고서 취소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이행을 받는 것도 법정 추인돼요. 자, 상대방의 이행을 받아도 법정 추인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때요? 담보 제공. 상대방이 담보를 줍니다. 이쪽에서 담보를 줘요. 속은 사실을 알고 있는 B가 그걸 받아버립니다. 그럼 이거 취소 못해요. 자, 상대방이 주는 담보를 받아도 법정 추인됩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자, 이쪽에서 매매대금 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B의 재산에 경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경매를 그냥 당했습니다. 아무런 이의 제기 안 하고 그냥 당했습니다. 그러면 내 집 경매에서 매매대금을 뜯어가라 이 말이죠. 그죠? 맞죠? 자, 그러고서 취소하겠다.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강제 집행을 이의 제기 안 하고 받아들이면 말입니다. 그것도 법정 추인돼 버려요.
근데 이건 어때요? 자, 보세요. 이쪽에서 매매대금 지급하라 라고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장을 이자가 받았습니다. 받으면 이 계약 취소 못한다. 어때요? 자, 제발 좀 머리에 긴장을 풀고 상식으로 판단하세요. 상식으로 제발. 나한테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자, 내가 속아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매매대금 지급하라고 소장을 나한테 제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속아서 분해 죽겠는데 근데 또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자, 그 소장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취소 못한다. 이거 봐, 다 취소하겠다 그러네. 자기 문제니까 다 하네. 자, 내가 속아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근데 대금 지급하라고 소장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나는 취소해요. 맞죠, 그죠?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받았다고 법정 추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했다. 상대방 이쪽에서 B에 대한 자신의 대금 채권을 이걸 C한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자, 나 B는 나 B는 취소 못합니까? 이 사람이 중도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거나 속은 나는 취소하는 거지 그냥. 맞죠, 그죠? 자, 상대방 쪽에서 권리 양도한 것은 법정 추인 사유 안 돼요. 맞죠, 그죠? 자, 이거 우리 시험은 보통 이제 이런 사유 가지고 그냥 시험에 출제합니다. 좀 단편적으로. 조금만 이제 넓힌다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 뭐 그 더 이상은 잘 안 나와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자가 말이죠. 돈 줄 때 내가 이 계약을 인정해서 돈 주는 것은 아니다. 네가 내 집에 강제 경매하겠다니까 내가 돈 주는 거다. 네가 날 속였다는 거, 이거 내가 문제 삼을 거다 라고 말하고 돈 줬다면 법정 추인 되겠습니까? 말이 길었나? 다시 한번 더, 당신이 날 속였다는 거 나중에 문제 삼을 거다 라고 말하고 돈 줬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 인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생기더라도 이 일을 보류 안 하고 했을 때라야 법정 추인돼요. 이 불보류는 이 부재기 말합니다. 이 부재기. 이 재기 안 하고 이거 했을 때라야 법정 추인됩니다. 이 재기하고 돈 줬다면 법정 추인 안 돼요. 이해되죠, 그죠? 자, 이 재기하고 내가 나중에 취소할 거다 라고 말하고 돈 줬다면 그럼 법정 추인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이 재기 안 하고 돈 줬을 때라야 법정 추인돼요. 자, 그래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취소 원인 종료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이 재기 안 하고 이런 사유가 생기면 법정 추인됩니다. 자, 법정 추인 사유 6가지 다 외우세요. 첫째 뭐라 그랬죠? 이행. 두 번째 이행 청구. 그 다음에 경계, 담보 제공. 그 다음에 권리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자, 상대방의 이행을 받아도 법정 추인된다? 상대방이 주는 이행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법정 추인됩니다. 상대방이 주는 담보를 받아도 법정 추인돼요. 상대방한테서 강제 집행 당했는데 그냥 당했습니다. 법정 추인됩니다.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내가 받았습니다. 법정 추인된 거 아니에요. 상대방 쪽에서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해도 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추인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얘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각자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164페이지 중간에 법 조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취소 원인 종료된 날로부터, 자, 취소 원인 종료된 날로부터, 말하자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상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3년, 10년. 요런 권리 행사 기간을 흔히 제척 기간이라 그러죠, 그죠? 제척 기간이라 그럽니다. 요 제척 기간, 제척 기간, 자, 권리 행사 기간, 이 말이죠. 여기에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되는가? 즉 출소 기간인가? 출소 기간입니까? 아닙니까? 그 기간 내에 예컨대 취소의 소 제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취소의 통지만 보내주면 됩니까? 취소의 통지만 보내주면 돼요. 관련 소송은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아요. 출소 기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아닌데 예외적으로 저매물 반환 청구권 몇 년입니까? 1년. 요거 한 개만
출석기간이에요. 맞죠? 요거 한 개만. 요거 한 개만 출석기간. 그 다음에 채책기간 도가 여부. 도가 여부. 지나가는지 여부. 이거는 법원,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이거는 다른 채책기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요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채책기간 다 똑같아요. 다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A가 이 부동산을 B한테 판매, 특약, 하에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판매 기간은 5년으로 당사자가 약정했습니다. 요 5년 요구 채책기간 맞죠? 채책기간이죠, 그죠? 채책기간입니다. 요 채책기간 요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어때요? 소를 제기해야 된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채책기간은 출석기간 아니에요. 요거 한 개만 빼고. 예? 소 제기할 필요 없습니다. 또 요 5년 도가 여부는 5년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때요? 맞잖아요. 법원 직권 조사상이라고. 예? 비단 취소권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채책기간도 다 마찬가지로 이래요. 자, 어디에 시험이 나오든 간에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A 소유 부동산 B가 사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 하자가 많아요. 막 벽이 막 갈라지고. 그래서 그 하자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한 목적을 달성 못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하자가 안심하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이거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기억납니까?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이때 요 6개월, 물론 이제는 선의에다가 무과실이라야 되고, 하자 넘겨서 안 날로부터 6개월, 그죠? 6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요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요 6개월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법원이 판단한다. 아니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요. 예?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니까. 권량사 기간은 다 이래요. 다 이래요. 어디에 시험이 나오든 간에 다 이래요. 요거 한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 한 개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거 한 개만 출석 기간.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 됐죠? 자, 밑에 2번 보시면 2번 첫 줄 끝에 취소권은 그 채책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그런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채책 기간 도가 여부는 당사자 주장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요. 그 밑에다가 다른 채책 기간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라고 쓰세요. 다른 채책 기간에 대해서도 같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관로하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제외. 자, 다른 채책 기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거 한 개만 출석 기간입니다. 그것만 달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0페이지 조건 기한. 자, 우선 말이죠.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 B한테 네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 자동차를 주겠다 라고 정리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 정지조건부 계약 맞죠? 그죠? 근데 A가 말이죠. 저놈이 시험 합격하면 내가 줘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정리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합격하면 내가 자동차를 줘야지 속으로 마음 먹고 정리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이거 조건부 계약 맞습니까? 자, 의사만 가지고 조건 안 돼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표시 안 하면 조건 된다?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소설 세 번째 줄 중간쯤에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이것을 외부에 표시 안 하면 이거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래요. 이거 무슨 말이죠? 사실 인정 문제다. 즉 법률 문제가 아니래요. 조건이 붙은 계약인지 안 붙은 계약인지 이것은 법적 판단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실 문제다. 자, 그러면 여담을 할게요. 보세요. 자, 도로가 있습니다. 중앙선이고 A차하고 B차가 충돌했습니다. 충돌했는데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송이 붙었습니다. A차가 중앙선을 넘었나 B차가 중앙선을 넘었나 이거는 사실 문제입니까? 법률 문제입니까? 사실 문제입니다. 이거는 소송의 당사자가 입증해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소송의 당사자가 입증해내야 됩니다. 자, 입증되었습니다. A차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슨 법을 적용할 건가? 그 적용할 법을 찾아내는 거. 그래, 찾아낸 법을 해석하는 거. 이거는 법률 문제입니까? 사실 문제입니까? 법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요. 당사자가 뭐라 말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조건이 붙었나? 안 붙었나? 이게 법률 문제입니까? 사실 문제입니까? 사실 문제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건 조건 붙은 계약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약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자, 그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 A라는 사람이 자기 자동차를 B한테 주겠다고 분명히 정리계약은 체결했습니다.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이 정리계약을 이행해달라고 소리를 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A가 말이죠. 나는 그냥 준다는 계약 아니었다. 얘가 시험 합격하면 준다는 이거는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다 라고 정지조건 붙은 계약이다라고 그걸 주장하면서 이행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에서는 조건 붙은 계약인지 조건 안 붙은 계약인지가 쟁점이 된 거예요. 자, 정지조건 붙었는지 안 붙은 계약인지 이게 지금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B 쪽에서 이거는 정지조건 안 붙은 계약이다 라고 입증할까? 아니면 A 쪽에서 이거는 정지조건 붙은 계약이다 라고 입증해야 되는가?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이 계약 하기 싫은 사람이, 그죠? 이 계약도를 하기 싫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이거는 조건 붙인 계약이다 라고 입증해야지. 맞습니까? 이 계약도를 하기 싫은 사람, 즉 이 계약의 법률 효과를 다투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즉 A. 이 자가 이거는 정지조건 붙은 계약이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어떤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 말은 정지조건 붙었다는 사실, 그죠? 자, 정지조건 붙인 것이다. 이 사실은 그 계약의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합니다. 즉 계약도를 하기 싫은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의무를 부담할 자가 이거는 조건 붙인 계약이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B에게 네가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정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정지조건 붙인 계약이다 어느 사실은 서로가 아무 다툼이 없습니다. 아무 다툼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 B가 이행하라고 자동차를 달라고 서를 제기했다면 이 소송에서는 이 조건이 성취되었나 안 되었나 이게 쟁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조건 성취 안 되었다 라고 입증하는가, 아니면 이쪽에서 조건 성취되었다 라고 입증하는가? 이거는 B가 입증해야지. 나 시험 합격했다고. 맞죠? 그죠? 이 사람이 정지조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은 고리를 추적할 자죠? 고리를 추적할 자가 조건 성취된 사실을 입증해내야 돼요. 한 번 더, 자, 정지조건 붙었나 안 붙었나 이게 문제되면은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조건 붙였다고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성취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고리를 추적할 자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밑에 괄호 2번. 자,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요거는 권리를 추적할 자가 그 자가 입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서 맨 밑에 괄호 2번. 자,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기성조건. 기성조건은 뭘 말합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것을 정지조건으로 붙인 계약이다. 정지조건은 효력 발상 조건이죠. 기억납니까? 자,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계약의 효력 발상 조건으로 붙였다는 것은 그 계약은 효력이 그냥 발생하겠죠. 그래서 조건 없는 계약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그 계약의 해제 조건으로 붙여버리면 이거는 효력 소멸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효력이 그냥 소멸하겠죠. 즉 무효죠. 무효.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불용조건. 불용조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그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으로 붙여버리면 그러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거죠. 무효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을 그 계약의 효력 소멸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효력이 소멸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유효죠. 그죠? 조건 없는 계약입니다. 조건 없는 계약. 자, 조건은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이상하게 작년만 한 번 안 나왔어요. 그 유일합니다. 그 유일해요. 매해 나와요. 매해 나오는데 매해 나왔을 때 5개 질문 중에 1개는 분명히 이게 나와요.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바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그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이면 이거는 효력은 그냥 발생해요. 조건 없이.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그 계약의 효력 소멸 조건이면 효력은 그냥 소멸해버립니다.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요. 무효.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효력 발생 조건이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계약의 효력 소멸 조건이면 효력이 소멸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는 그냥 유효죠. 그죠? 조건 없는 계약이죠. 조건 없이 그냥 유효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귀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붙어있으면 그 계약은 조건 없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조건으로 붙어있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불용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붙어있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조건으로 붙어있으면 조건 없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판례 보세요. 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다. 이게 불법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죠? 불법 조건. 또 다른 말로 반사회적인 조건인 경우 그 조건은 무효죠. 그죠? 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예컨대 뭐가 있습니까? 조건 못 붙이는 법률행위. 뭐 혼인 같은 거. 이거 조건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데다가 조건 붙여버리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 자체가 그냥 무효입니다. 어때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다시 한 번 더. 조건이 만약에 반사회적이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또 혼인에다가 조건 붙여버리면 혼인 자체가 그냥 무효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자, 정지 조건은 요거는 성취된 때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죠.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그때 효력은 소멸하죠. 요건데 소거표 있어요 없어요? 소거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의 말입니다. 없죠. 조건 성취된 그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로부터 효력 소멸하죠. 소거표는 없습니다. 그죠? 자, 원칙적으로 소거표는 없습니다. 자, 근데 당사자 약정으로 소거표를 붙이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죠? 약정으로 소거표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 자, 기한에 소거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그죠?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죠? 절대로 없다. 이거는 당사자 약정으로서도 소거표를 주는 게
안 돼요. 그죠? 약정으로서도 소급표를 못 줘요. 자, 외우시고. 자, 조건에 소급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약정으로 소급표를 주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기하는 소급표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약정으로서도 소급표를 못 줘요. 자, 그래서 그 조문 밑에 174페이지입니다. 그 조문 밑에 바로 1번의 두 번째 줄 중간에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데 다만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표를 주는 것은 무방하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위에 조문은 좀 쉬운 거고 그 밑에 149조 조건 성취가 미정인 이런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 또 죽으면 상속도 되고 또 보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자, 조건부 권리도 이것도 재산권으로서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부 권리도 예컨대 A 소유 땅입니다. 이걸 B가 사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B는 말이죠. 이쪽에 도로가 날 것을 기대하고 땅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안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도로가 나는 것을 이걸 정지조건 붙여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B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이거는 조건부 권리입니다. 그죠? 맞죠? 조건부 권리지만 재산권으로서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예컨대 가등기 하면은 보존되죠. 그죠? 가등기. 또 이 사람이 죽으면 자식에게 상속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조건부 권리도 이것도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되고 그 다음에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150조 1항 보시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 이러면 의무를 부담할 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불이익을 받을 자 이러면 의무를 부담할 자가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의무 이행하기 싫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됩니까? 왜 답이 없네. 자,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해버리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 이 말은 권리를 취득할 자입니다. 그 자가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걸로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금방 파악할 수 있죠. 파악하기 싫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A 회사하고 B하고 이런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 이 회사에서 이 사람 픽업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3년만 근무해라. 3년만 근무하면 내가 토지를 공짜로 주겠다. 저 X 토지, 저 땅 너한테 주겠다. 라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2년 근무했습니다. 2년 근무하니까 이제 회사 사장이 은근히 좀 아까워요. 땅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부당 해고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어때요? 자,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땅을 줘야 될 자가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그럼 이 사람은 조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죠. 땅 달라 할 수 있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저 반대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자, 예컨대 A 소유 건물인데 B 보험사에다가 보험 들었습니다. 화재보험. 자, 시가 2억짜리인데 화재보험금은 4억 받는 걸로 해놨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조건 성취되면 저 불나면 말입니다. 이익 받죠. 그죠? 이 자가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켜버렸습니다. 집에 불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조건 성취 안 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보험금 못 주겠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기한에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2번. 자, 기한의 효력은 소거표가 없습니다. 당사자 특약으로서도 소거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외우시고. 그 밑에 2번에 2번. 자, 2번에 2번. 자, 정지 조건인지 아니면 불확정 기한인지. 자, 정지 조건은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 사실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발생하는데 그 시점만 불투명해요. 다시 한 번 더.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지긴 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져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시점이 불확실한 거예요. 아무튼 둘 다 불확실하죠. 아무튼 둘 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여기가 정지 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가 이게 불분명하다. 그런 경우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거 상식으로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지 조건 붙은 건지 불확정 기한 붙은 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A 소유 상가 건물, B가 임차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우리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합의로 해지했습니다. 해지하면서 보증금은 어떻게 내주는가? 보증금은 이거는 세임차인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주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세임차인 들으면 내준다. 이게 정지 조건 붙은 건가? 아니면 불확정 기한 붙은 건가? 만약에 자 보세요. 만약에 정지 조건 붙은 거라면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또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돼 버리면 보증금 안 대준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정지조건 붙었으면은 정지조건 붙었다면 이게 조건 성취되어야 이 계약이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성취 안 되면 세임차인 들어오지 않는 걸로 확정돼 버리면 보증금 안 대주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면 안 되지. 세임차인 들어와도 보증금 내줘야 되지만 들어오지 않는 걸로 확정되어도 보증금은 내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정지조건 아니에요. 불확정 기한입니다. 언젠가 내주기는 내줘야 돼요. 그죠? 맞죠? 기한은 언젠가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불확정 기한 붙은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관에 표시한 사실이 만약에 발생 안 하면 그 계약은 이행 안 해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볼 경우라면 이거는 정지조건 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이게 발생 안 하면 그 계약은 이행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볼 경우라면 이거는 정지조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 표시된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되어도 그 계약은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경우라면 이거는 불확정 기한 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한번 확인할게요. 이번에 세 번째 줄 중간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 안 하면 그 채무는 이행 안 해도 된다 라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 이거는 정지조건 붙은 거고, 반면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되어도 그 채무는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상당하다면 이거는 불확정 기한 붙은 겁니다. 한 번 더. 자, 불확정 기한 붙었으면 언젠가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네. 맞죠? 정지조건 붙었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는 이거 뭐 크게 안 중요해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뭐 이거는 그냥 넘기고, 그러면 물권법 갈게요. 물권법. (194페이지) 자, A 소유 땅입니다. B라는 사람이 이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거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맞습니까? 불법 점유함으로써 A 소유권을 침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했다면 이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한 거예요. 맞죠? 그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지금 소송으로 행사한 겁니다.
근데 A가 이 땅을 C한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만 했어요. 아직 소유권 안 넘어갔어요. 이전 등기 안 했습니다. 자, 계약만 한 상태에서 둘이 이렇게 합의합니다. 어차피 이 땅은 당신이 소유권 취득할 땅이니까 요 소송을 당신이 넘겨받아서 진행시켜라. 이 소송의 원고를 A에서 C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의심이 안 나오는 얘기지만 승계 참가라 그래요. 승계 참가. 소송을 이자가 승계하는 겁니다. 그죠? 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실 자, 매매 계약만 체결했습니다. 아직 소유권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간 상태에서 요 소송만 이자에게 넘기겠다 이 말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 물권적 청구권 요것만 소유권하고 떼어서 요것만 따로 양도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자, 또 이전 등기 했습니다. 이제 이전 등기 넘겼어요. 소유권 C에게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근데 둘이 이렇게 합의합니다. 어차피 이 소송은 당신이 제기했으니까 당신이 이걸 끝내라. 그래서 A가 이 소송을 계속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의 원고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요건데 소유권 넘어갔으면은 물권적 청구권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키는 약정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오른쪽 페이지 위에 괄호 2번 물권이 이전 소멸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 소멸합니다. 거기서 다섯 번째 줄 끝에 소유권과 분리해서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에게 남겨줄 수 없습니다. 또 바로 밑에 줄에 물권적 청구권만 요것만 물권하고 분리시켜서 따로 양도하지는 못해요. 이해하셨죠? 지금 195페이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A 소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B 소유 땅입니다. 두 땅의 경계는 여기인데 여기가 경계인데 B가 이 땅을 살 때부터 담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B는 말이죠. 여기도 자기가 다 매수한 땅인 줄로 믿었습니다. 담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과실도 없다 라고 가정합시다. 이쪽에 담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매수한 땅인 줄 알겠죠. 자, 그렇게 믿었는데 과실 없다라고 쳐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종 공작물을 비닐하우스 이런 걸 막 설치했습니다. 이랬을 때 A가 B 보고 과실 없는 B 보고 이게 공작물 다 철거시키세요. 철거하세요. 라고 방해 배제의 소를 제기합니다. 방해 배제의 청구를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입니다. 맞습니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아무런 과실도 없는 이 B 보고 이 땅에 있는 당신 물건들 다 치워내라 라고 방해 배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내가 애가 되면 답 나와요. 분명히 내 땅입니다. 저쪽에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내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맞죠 그죠? 내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건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 물권 침해자 이 사람한테 고의 과실이 있나 없나 이거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맞죠 그죠? 물권 침해자한테 고의 과실 없어도 그래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요. 만약에 이자한테 고의 과실도 있다면 만약에 그럼 이걸로 끝날 문제 아닙니다.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도 청구 들어갑니다. 맞죠 그죠? 자, 다시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청구권 이거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요건에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예요. 다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자한테 고의 과실이 있나 없나 이거는 안 따집니다. 그런데 요거는 물권 침해자한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배청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6번의 첫 줄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 내지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만약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방해 제거 청구와 아울러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 한번 OX 해보세요. 물권 침해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물권적 청구권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OX. X입니다. X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 생겨났다고 해서 이 물권적 청구권 안에 손배 청구권이 그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고, 자, 조금 띄어서 201페이지, 202페이지, 202페이지. 밑에 3번 시험에 곧잘 나오죠. 자, 우리 뭐 많이 했던 건데 한 번 더 확인. A 소유 땅 B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있는데 이게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다. 채권적. 원래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 걸리죠. 소멸시효. 자, 원칙적으로 10년 행사 안 하면 그러면 소멸시효 걸립니다. 근데 판례가 이 사람이 이 땅을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진행 안 한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자,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권리를 방치한 거 아니다. 그죠? 이 권리 위에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자가 C한테 팔아버리고 인도함으로써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점유 안 하고 있는 상태. 자, 타에 죄송합니다. 자, 적극적인 권리행사로서 타에 인도해줬을 때, 그래서 자기는 점유 안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이 권리를 방치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권리 위에 잠을 자고 있다라고 안 봐요.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첫 줄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B가 A에 대해서 갖는 등기 청구권은 바로 밑에 줄 중간에 채권적 청구권이며 이것은 원래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그러나 매수인 B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자, 거기에서 세 번째 줄 매수인 B가 그 토지를 C에게 전매하고 점유를 이전해 줌으로써 더 이상 스스로는 점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B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 가지가 죄송합니다. 빠졌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제가 191페이지 가보세요. 191페이지. 자, A 소유 땅입니다. B가 A 소유 건물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이걸 B가 샀습니다. 사서 인도받았지만 이전 등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B. 자,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등기 안 하면 좌우지간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죠?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대신에 소유권에 준하는 무슨 관습상의 물권은 이거는 인정된다. 이렇게 나면은 X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소유권 취득 못하고 뭐 소유권에 준하는 무슨 관습상의 물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고 또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무슨 포괄적인 그런 어떤 지위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다 기억하세요. 아무튼 소유권 취득 못해요. 뭐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번 판례 보세요. A 판례 A.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어도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 취득 못하고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무슨 포괄적인 권리 또는 지위
가 인정되지도 않은데요. 자, 이런 것도 이제 틀린 문장을 만들기 좀 쉽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의자가 소유권에 취도 못하지만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에 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은 인정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은, 자, 이게 동네가 있습니다. 이쪽에 무슨 땅이 있는데, 자, 남의 땅을 이 동네 주민들이 계속 지나다녔습니다. 계속 지나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관습으로 굳어져서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이게 이 마을 주민들한테 인정된다, 이러면 X. 남의 땅 지나가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자, 혹시 무슨 통행지역권 생긴다면 그러면 괜찮겠지만, 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이게 오랫동안 무슨 관행적으로 굳어졌다고 해서 무슨 권리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죠?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이런 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B번의 세 번째 줄,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은 성문법,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므로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대요. 자, 그 다음에 C번은 자, 이게 마을 사람들이 있고 여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여기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바로 옆에 공원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엄청 좋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무슨 배타적인 공원 이용권이 인정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소송을 왜 제기했나 모르겠어요. 이 마을 주민들이, 그죠? 저 웃기는 주민들이에요, 그죠? 공원에 있으면 그냥 좋은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자기들만 쓰겠다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소송을 제기했나 싶어요. 자, C번에 첫 줄 중간에 공원은 주민들이 자유로이, 자, 두 번째 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같은 줄 끝에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셔서 저기 205페이지 가세요. 205페이지. 자, 중간에 2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증후권. 이거 공시법에서 공부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으니까 뭐 그럼 바로 질문할게요. 자, 보세요. A 소유 땅입니다. 근데 B가 무단으로 등기해가지고 이걸 C한테 팔고 C가 다시 D한테 팔아서 등기는 D까지 와 있습니다. D가 선의자입니다. 이자도 선의자고. 자, 다른 특별한 사정 없다면 이 D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자, B가 서류 위조해가지고 무단으로 등기했다니까요. 그럼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리고 등기에 공신이 없으니까 믿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죠? 이 부동산은 여전히 소유권이 A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 등기 다 말소하라고 방해 제거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전부 다에게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가 이깁니다. 이겨서 판결 가지고 다 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한 놈이 미국 가 있다, 또 이놈은 뭐 캐나다 가 있다 이러면 A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자, 이놈 말고 이놈이 자 캐나다 가 있다 이러면 물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소송 못하진 않지만 판사는 당사자 없는 상태에서 판결 내리기가 굉장히 끄리깁니다. 이게 사람이 없으면은, 그죠? 왜냐면은 판결을 사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을 내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얘기하지 말자. 자, 아무튼 이런 경우 이렇게 사람이 사라지면은 소송 이거 판결 받아야 되는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이런 경우는 자 A가 요 사람만 상대로 잡아가지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만 해버리면은 그러면 등기 다 말소 안 해도 그 다음에 A가 등기 명의대로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거 바로 진정명의라고 말해요. 근데 요 소송이나
둘 다 본질은 같은 겁니다.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죄가 청구입니다. 그런 거래요. 둘 다 본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죄가 청구권.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소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송에서 패소 판결 받고 그게 확정되었다면 그러면 이 소송은 제기 못해요. 중복 제소 금지. 같은 소송은 두 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한번 패소 판결 확정되면은 같은 소송을 또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맞죠? 그죠?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그죠? 자, 그래서 206페이지 제일 윗줄에 206페이지 제일 윗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하고 무주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성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말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 받아버리면 이제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는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소송이니까. 자, 잠깐만 쉬시고요.